울산의 한 애견 용품점. 평화롭던 이곳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구매한 사람도 없는데 반려동물 전용 간식부터 반려동물용 밥그릇까지 물건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한 건데요. 심지어 90만 원 상당의 소형 가전까지 모습을 감췄습니다. 구매 내역은 없는데 물건은 없으니까 이거 뭐지? 좀 황당하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는. 어느 날부터 계속해서 물건이 사라진다는 애견용품 매장.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이 벌어졌던 해당 매장을 직접 방문해봤습니다. 이곳을 운영 중인 점주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10시부터 10시까지는 저희가 유인으로 하고요.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10시까지는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 직원이 제가 출근하니까 이거 사장님이 판매를 했어요. 드라이룸이 안 보이는데?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지? 나는 판 적이 없는데. 밤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무인으로, 나머지는 유인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매장. 이곳에는 반려동물의 털을 자동으로 말려주는 펫 드라이룸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매장에서 가장 고가였던 이 펫 드라이룸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크기도 제법 되는데요. 손님이 구매해 간 건가 싶었지만 누구에게도 판매한 적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 야간 시간대 CCTV를 한번 돌려봤죠. 지난달 13일 새벽 1시가 넘은 시각. 강아지를 안은 채 매장 앞을 어슬렁거리던 남녀가 이내 매장 안으로 들어섭니다. 매장을 둘러보며 여유롭게 쇼핑을 시작하는데요. 좋은 상품을 고르려는 듯 제품을 아주 꼼꼼히 살피던 여성은 반려동물 전용 샴푸와 반려동물용 영양제 등 총 7개의 제품을 골라 바구니에 담습니다. 계속해서 신중히 매장을 둘러보던 여성. 그녀의 다음 타깃은 바로 펫 드라이룸이었습니다. 사라진 그거네요. 마음에 들었는지 안간 힘을 다해 해당 제품을 책상 위에 올려두죠. 아까 고른 제품들을 쌓아둔 계산대로 향한 여성은 판매하는 봉투를 꺼내더니 골라두었던 제품들을 담아서 챙깁니다. 그리고 계산도 하지 않은 채 당당하게 매장을 나서는 두 사람. 이들은 약 10분 동안 100만 원에 달하는 물건들을 절도해 갔는데요. 저렇게 자연스럽게요. 어이없고 황당했어요. 너무 대담하게 물건을 가져가니까 요거는 한 번이 아니겠다. 여러 번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확인했어요. 이들의 절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닐 거라는 생각에 모든 CCTV를 확인하게 된 점주. 저장되어 있던 CCTV 속 이들의 절도 행위는 총 7번에 달했고 CCTV와 재고를 비교해가며 추산한 피해 금액 160만 원이 넘었습니다. 무인으로 운영되는 시간에는 신용카드를 태그해야 입장이 가능하고 출입 기록도 남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하다는데요. 기록을 살펴보니 이들은 1월부터 4월까지 무려 29차례 매장을 방문했었답니다. 엄청 많이 갔네요. 마치 쇼핑하듯이 여유롭고 당당하게 매장에 있던 여러 물건들을 계산도 하지 않고 뻔뻔하게 들고 나간 두 사람. 아무 거리낌 없이 단골 손님처럼 매장을 이용해 온 겁니다. 전문가를 만나 이들의 행위를 분석해봤습니다. 두 사람의 행동에서 몇 가지 규칙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점원이 없을 때만 매장에 방문해 왔다는 겁니다. 이들은 1월부터 4월까지 약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항상 무인으로 운영되는 시간에만 매장을 찾았습니다. 어떤 날에는 직원이 퇴근한 지 10분이 채 지나지 않아 매장에 온 적도 있었는데요. 유인 점포에서 점원에게 물건이 어디 있는지 어떤 물건이 좋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인데 이 사람들이 들어간 시간이나 아니면 이 사람들의 결제 내역을 보면 완벽하게 그 점원이 없고 무인으로 운영되는 시간대에 침투한 것 같거든요. 확률적으로 계산했을 때 이 잡힐 확률도 굉장히 낮고 그다음에 본인이 최소한의 연기만 하더라도 잡아내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무인 점포의 취약점을 잘 이용하는 범죄자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 일부 물건만 결제하면서 점주의 눈을 속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코드를 교묘하네요. 찍을 때 기본적으로 바코드를 찍으면서 제대로 찍혔나를 보거든요. 그리고 물건이 몇 개인지도 세봐요. 여기 몇 개 2번 계산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잘 보면 바코드를 찍으면서 절대 화면을 안 봐요. 그건 어차피 안 찍힐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바코드를 찍을 때 애매하게 행동을 계속 하거든요. 첫 번째 연기라는 것만 거군요. 결제를 한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그냥 신용만 해요. 그런 모습은 이 정도만 해도 못 알아볼 거다라는 자신감이 붙고 CCTV로 이걸 보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 거죠. 제품 바코드를 제대로 찍는 모습과 찍는 신용만 하는 모습을 비교하면 확연히 다릅니다. 역시나 비교적 저렴한 간식 말고는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이날 두 사람이 고른 물건은 약 20만 원에 달하지만 실제로 이들이 결제한 금액 고작 4천 원이었는데요. 아, 7번의 절도 중 4번은 이와 같은 패턴을 보였습니다. 자, 마지막 특징은요. 계산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남성이 빠진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반려동물용 방석을 비롯한 8개의 물건을 절도하면서 매장 내에서 다정하게 애정 행각을 벌이기도 하고요. 여성이 고른 제품을 대신 들어주는 등 서로를 챙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계산할 시간이 다가오자 남성이 먼저 매장 밖으로 나가버리는데요. 이러한 남성의 행동은 CCTV상에서 여러 차례 포착됐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 그 와이프나 여성분들이 결제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보통 남성들은 옆에서 물건을 받아서 포장을 하면 훨씬 더 빠르잖아요. 그렇죠. 짐도 근데 들어주고. 그걸 놓고 그냥 나가는 것은 일반적인 형태는 아니죠. 사건 발생 후 무인 운영 시간에도 CCTV를 지켜봤다는 점주. 자,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밤 10시경 아니나 다를까 두 남녀가 매장에 다시 나타납니다. 이를 확인한 점주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형사님이 CCTV 보고 얘네들이 나가는지 본인들이 매장에 도착하기 전까지만 좀 확인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CCTV를 보면서 지금 아직도 매장에서 물건을 담고 있어요. 아직 담고 있네요. 계속 현상님이랑 통화를 했어요. 매장에 방문한 두 사람은 평소처럼 여유롭게 물건을 담고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신속하게 매장으로 출동했고 현장에서 두 사람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이 오자 순순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여성. 그런데 남성은 뜻밖의 주장을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뭐죠? 자신은 절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건데요. 납득이 안 되죠. 어떻게 납득이 돼요? 항상 출입도 남자 카드로 하고 결제도 남자 카드로 해요. 카드 써보면 본인이 뭘 샀는지 얼마를 긁었는지 다 확인할 수 있는데 하나에서 열까지 이해가 안 되죠. 범행을 인정한 여성은 절도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의 처분을 받았고 현재는 남녀 모두 특수절도 혐의로 아직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무인점포 절도는 2021년 3,514건에서 2023년 1,847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1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는데요. 늘어나는 무인 매장만큼 관련 범죄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무인 매장을 운영하는 점주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4년 장사하면서도 여기 무인 매장을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일 당하고 나서는 이게 맞나? 내가 이 무인 매장까지 꼭 해야 되나? 도난이나 절도 이런 것도 법적으로 조금 처벌이 강화되어서 앞으로 이렇게 피해보는 자영업자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